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만이 그 앞에서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접했었나요? 그쵸. 호프를 마시면 감정이 풍성해진다 이래서 호프만의 감정 이입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이런 호프만이 이 도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훈육법이 가지고 있더라. 그 훈육법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1차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보통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프만의 훈육 기법 중에 도덕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애정법 혹은 귀납법에 대해 애정법이 아니죠. 유도법이나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귀납법의 특성을 쭉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호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프만 같은 경우는요.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 키우는 훈육법 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프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유, 제가 진짜 권합니다, 여러분. 권해유.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여러분들께 호프만의 도덕적 아이를 키우는 훈육 비법을 권합니다. 권해유라고 하면 됩니다. 먼저 권은요, 권력 행사법. 바람직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애정철회법.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유도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귀납법이라고도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귀납법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권력 행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을 때, 너 내 말 안 들었어? 이리 와. 권력을 행사, 파워를 행사하는 거예요. 맴매 맞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일로 와 하면서 손을 막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막 명령한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명령을 하거나 체벌을 주거나 그쵸? 심하게 막 꾸지람을 하거나 이거 이해 없이 그냥 자기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애정철회법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나 너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너무 싫어. 너 너무 미워.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철회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려요. 너무 불안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여러분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와, 나 너 이제 안 사귈래. 나 너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때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여러분이 시간을 잘 지켰어요. 너 너무 좋아. 나 너가 너무 좋아라고 했다가 또 늦게 왔어요. 나 너무 싫어. 불안하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애정 철회법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아이가 안정적인 어떤 정서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불안을 주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요. 그쵸? 사랑을 없앤다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에 그 아이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사랑의 마음은 항상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때로가 아니라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행동의 변화가 빠르지 않고 이해 정도의 수준이 낮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와! 빨리 주서! 라고 권력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애정철회법, 나 너 진짜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애정철회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랑이란 건 항상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애정철회법을 쓰면 그래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존하게 되면서 어떤 자기에 대한 가치 판단의 관점이 타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걸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가치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치화 가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불안한 그런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유도법이에요. 유도법, 귀납법이라고도 우린 얘기하죠. 왜 이게 좋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잘못된 건지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이것이 이 행동이 너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혼자 살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건데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준다는 거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행동에 대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대안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유도법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럴 때도 너 이리 와. 맴매 맞자. 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맴매 맞는지 아이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지가 우리랑 인지 발달이 다르잖아요. 아직 밑단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와. 상황 파악이 빨리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운동기 전조잡기의 특성이 유아기 전조잡기의 특성이 어떤 거예요? 전환적 추론을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상관이 없는 것도 상관이 있다고 막 믿어버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너 일로 와 맴매 맞자 라고 하면 아이들은 내가 왜 맴매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불만으로 계속 누적시킨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크게 아주 위험한 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법, 귀납법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우리 유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말이죠. 네, 행동을 하면 그냥 막 권력 행사를 하거나 애정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법으로 너의 행동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너의 그 잘못된 행동이 친구에게는 친구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단다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강조해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 이거는 제가 지금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씩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방법만 안다면 이런 거죠. 이유를 엄마가 설명해 줬잖아요.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아이가 알 수 있어요. 근거를 알 수 있다. 근거를 알게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 행동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도덕적인 정서를 아이가 이해하게 되더라.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대안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대안을 엄마가 제시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스스로 대안을 찾게 됩니다. 찾는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귀납법, 유도법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프만이 도덕적 자녀로 도덕적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했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권해요 라고 외우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호프만도 여기까지 다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